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 출회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시장은 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못 가다 보니까는 이게 답답함이 분명히 느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신경질성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신경질 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시장을 차분하게 보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 주말에 메타버스랑 게임 관련주들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같이 약간 살짝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지표 자체를 딱 놓고 봤을 때는 바닥의 끝자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면은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좀 말이 빨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글도 같이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글로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해롱거리기는 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재밌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위메이드가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는 오랜만에 게임주들도 동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후발주는 당연히 컴투스 홀딩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말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급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또 시장이 어디다가 좀 수급이 들어오는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5월 21일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메타버스 테마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옵티시스, 그 다음에 FSN, 이거 딱 두 개만 보시면 된다. 워낙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요것저것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요거 딱 두 개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FSN 이런 것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지금 이 까다로운 시장에서 혼자 하시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착순 딱 10분만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1개월에 11만원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을 즐겁게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인증 이런 것도 거두절미하고, 저는 유튜브에다가도 여러분들 위해서 다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딱 두 개만 보시라고. 근데 두 개가 다 갔네? 어떡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착착착 챙겨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지금 힘든 시장을 헤쳐나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위메이드가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는 게임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컴투스 홀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위메이드랑 연관은 없지만, 과거에 메타버스랑 P2E로 시장이 랠리가 나왔을 때 위메이드 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컴투스 홀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게임이라든지 P2E, 메타버스 이쪽은 너무 종목이 많아서 이것들을 다 언급을 해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급등한 거를 좀 논외로 하고 보면은 컴투스 홀딩스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논외, 미스터 블루도 슈팅이 나왔으니까 논외, 지금 딱 하실 수 있는 거는 FSN, 그 다음에
옵티시스, 갤럭시아, 머니트리. 근데 FSN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솔드 아웃이다라고 보면은 뭐 옵티시스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것들만 딱 보셔도 워낙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기다리다 보면은 수익적인 부분도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든지 P2E 이쪽이 테마가 3개월 가까이 계속 랠리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관련 종목만 하더라도 묵자고 하면은 100개가 넘어요. 우리가 그거를 100종목을 다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거 위주로 보시고 급등을 하면은 팔고 덜 오른 거 또 갈아타고 반복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내가 FSN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FSN이 오늘 급등이 나왔네. 그러면은 나는 안 간 거 옵티시스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쪽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위메이드가 일단 뭐 뉴스 띄우면서 처음 스타트를 끊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컴투스홀딩스가 뉴스를 띄우고 후발주자로 올라서잖아요. 이 분위기면은 다른 종목들도 당연히 뉴스를 띄울 거예요. 왜? 알아야죠. 뉴스는 누가 보내요? 여러분들 뉴스 뭐 누가 띄워요? 결국에는 뉴스도 회사가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메타버스가 폭락하는 동안에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위메이드 시리즈가 스타트를 끊어주니까 타이밍 좋게 다른 종목들도 뉴스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시장을 봐가면서 당연히 뉴스 내보내는 시기를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봐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뭐 당연히 대장주도 좋지만 이 후발주들 부대장급 애들도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상승 마감을 했어요. 뭐 전일 SNS 기업 스냅의 부진한 실적 이랑 가이던스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매기업 노드스트롬과 이제 익스프레스의 호실적,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인 가이던스의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이 기대감이 조금은 높아졌다라고, 다시 한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경기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전망이 계속해서 좀 변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연준이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미국의 2분기 GDP는 견고할 거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명을 했던 부분이 있고, 참석자 대다수가 50포인트 이상이 앞으로 두 번의 회의에서 적절할 거다라고 판단한 것이 전해지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거다라는 뭐 안도감이 시장에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2600포인트, 코스닥이 850포인트 지지선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미국 연준이 경기에 대해서 침체는 없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표현을 한 것도 결국에는 시장 하단에 대해서 지지할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코스피가 2600포인트, 코스닥이 85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 더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자신감 있게 사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보는 거랑 모르고 하시고 보는 거랑은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그날그날, 왜냐면은 그날그날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오늘 메인이 뭐예요? 메타버스, P2E, 그리고 신재생, 이게 투트랙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면은, 저는 항상 뭐 카카오도 그렇고 대형주들도 그렇고 RSI 30을 좀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RSI 30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13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는 30 이하가 바닥권이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고개를 좀 빼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시세를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빼꼼 들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고개를 살짝 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팔라고 말씀을 드려도 팔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P2E, NFT 이쪽 관련, 게임 쪽 관련해서도 메타버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슈를 받고 시세가 요쪽으로 좀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7월 달에 런칭한 디지털 아트 중심의 NFT 거래소 클립 드롭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 대부분이 참여를 해서 285점의 작품이 등재가 되었고, 올해 1월까지는 누적 거래 금액이 100억 원을 좀 달성을 하고 성장적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 토큰에 대해서 스왑 거래소, 그 다음에 뭐 디파이 서비스 플랫폼인 클레이 스왑의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큰데, 이 클레이 스왑에는 다수의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 토큰이 런칭이 되어 있고, 올해도 MBX 등등 해서 런칭이 되고 신규 토큰도 꾸준히 런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 토큰들이 각각의 이제 생태계가 성장을 하면서 가치가 상승을 하고, 스왑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만큼 수수료의 매출도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타 블록체인 사업자들의 이제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꾸준히 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뭐 탐사, 청소,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랜드피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인 클레이시티가 있는데, 로블록스랑 유사한 형태의 뭐 게임이라든지 SNS 메타버스 플랫폼 클레이 다이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클레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1000개의 정착지로 시작을 했는데 향후에 더 많은 영토가 확장될 수도 있고, 클레이 다이스는 아직 P2E 게임에서도 다이캐스트, 뭐 부루마블 주사위 게임 요 한 개 정도가 런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향후에 다양한 뭐 게임 런칭이라든지 활발한 SNS,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서비스가 지속 확장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메타버스랑 P2E, 그 다음에 게임 쪽 관련해서는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가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아직까지는 기대치는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시간적인 부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 오늘 같은 경우에도 47.58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긴 한데,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되는 게, 바닥권에서 사면은 시간적인 부분은 뭐 당연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엄청난 손해를 가지고 뒤통수를 맞지는 않는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항상 주식은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가장 나이스하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항상 대형주들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무조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정말로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소대출 런칭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완화가 기대가 되고 있고, 성장률은 올해 1분기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좀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이 소대출 런칭 요게 조금 히트를 쳐야지만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좀 큰 기대를, 더 우리가 기대 이상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RSI 30 이하권에서 사서 그 다음에 RSI 70 부근에서는 정리를 한다. 지나고 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요 라인 여기서 또 수익 실현을 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RSI 30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또 올라오면은 그때 뭐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 봐서 RSI 70 부근에서는 뭐 정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뭐 좋은 종목을 뭐 찾는 것도 당연히 좋아요. 좋기는 하지만 좀 가격적인 부분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야지만 그 시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